네, 안녕하세요. 염유서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 수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술과 가장 어려운 수술, 이 두 가지 끝과 끝의 수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전근개 파열이 가장 기본적인 수술, 회전근개 봉합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환자분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세 남한이었고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팔을 많이 쓸 때 아프다기보다 쓰고 나서 이제 쉬려고 하면 아프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아프고, 또 팔을 뻗어서 물건을 집으려고 하면 힘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 내원을 하였는데, 제가 진찰을 해봐도 어깨에 근력이 없어서, 극상건 극하건의 근력이 없어서 이제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MRI 촬영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MRI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MRI를 보시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현재 지금 센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보면 한 1.8cm 정도, 약 1.8cm 정도의 파열이 있네요. MRI를 보시면은 요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린 게 찢어진 회전근개입니다. 원래 요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떨어진 거죠. 이게 힘줄이 떨어져 나간 양상이 벌써 초기를 지나서 중기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극상건이랑 극하건의 파열이 이제 1.8cm 정도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변한 부위는 견갑하건의 부분 파열일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주는 부위가 되겠고, 아래로 쭉 내려보면은 검정색이 이제 이두건이라는 힘줄인데, 이 이두건 주변부에 하얗게 물이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두건이 하얗게 물이 차 있고 망가져 있는 것이 사실상 실제로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두건이 많이 해져 있고 떨어져 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 진찰을 할 때도 이렇게 물 차 있는 부위를 눌러보면은 환자분이 많이 아파하셨었고, 이두건도 안 좋구나 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수술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시경을 보시면은 이두건이 이렇게 많이 터진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두건이 심하게 터져 있었었고요. 들어가서 보면은 견갑하건도 파열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견갑하건이 이렇게 많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으면은 환자분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통증을 느끼셨을 거고, 같이 봉합을 해줘야 되겠기에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두건이 이렇게 많이 터져 있을 경우에는 이두건을 이렇게 잘라낸 이두건을 뼈에 고정을 해서 이두건 고정술을 통해서 돌리는 힘을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두건 고정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하얗게 된 게 이제 이두건이고요. 밑바닥이 뼈입니다. 밑바닥이 뼈인데 관절 내에서 이두건 고정술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가 조금 힘들죠. 이두건 고정술을 성공적으로 시행을 하였고, 견갑하건 파열은 이렇게 실로 묶어서 봉합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변봉화 골극이라고 회전근개의 지붕에 해당되는 그 뼈의 아래 부분이 자라나서 회전근개를 이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뼈를 평평하게 갈아내는 치료를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견봉성형술이라고 뼈를 갈아내서 이 공간을 넓혀주는 거죠. 회전근개 지나가는 공간을 넓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회전근개 지금 이렇게 뼈에서 힘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회전근개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이 통증도 심하시고 근력도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열된 회전근개를 봉합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회전근개를 단단하게 봉합을 하고 나니 이제 파열된 그 힘줄이 이제 뼈에 붙었기 때문에 뼈가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이렇게 X자로 눌러서 단단하게 대칭적으로 고정이 된 것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쁘게 잘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회전근개 봉합이 잘 되게 되면은 MRI 상으로 크게 이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MRI 보시면은 좌측이 수술 전이고요, 우측이 수술 후입니다. 좌측에는 이제 회전근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1.8cm 정도 떨어져 나와 있는 걸 관찰이 되는데, 요 떨어져 나와 있는 회전근개가 원래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는 회전근개가 정상 힘줄처럼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어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표시를 지어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힘줄이 수술 후에는 정상적으로 잘 붙어 있죠. 수술 전 모습을 이렇게 넘겨서 보면은 힘줄이 극상건, 극하건이 다 떨어져 있고, 수술 후에는 힘줄이 이렇게 잘 붙어서 브릿지 봉합술로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되고 정상 모양처럼 이렇게 잘 수술을 마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수술 전에 있었던 어깨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었고 많이 호전이 된 상태로 퇴원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회전근개 봉합술은 회전근개 파열이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 회전근개 치료를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아서 파열의 크기가 너무나 커져서 이제 봉합을 못하거나 또는 관절염이 매우 심해서 팔도 안 올라가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게 되면은 인공관절 치환술까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다음 환자분은 타병원에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하고 최대한 팔을 잘 쓰기 위해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도 어깨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고 팔도 잘 안 올라가게 돼서 수술한 병원에 내원했는데 이제 인공관절 수술한 게 조금 잘못이 돼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하게 돼도 한 번의 수술이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수술을 여러 번 얘기를 듣고 나니 이게 수술을 하는 게 너무 무섭고 한 번에 잘 끝낼 수는 없을지 수술적 치료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없을지 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네, 이분은 60대 남한이셨고요. 왼쪽 어깨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팔이 올리려고 해도 60도에서 한 70도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아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근데 인공관절 수술을 한 이후에 인공관절이 망가지거나 잘못돼서 이제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인공관절을 빼내야 되고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은 뼈에 결손이 생길 수도 있고 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검사를 해보니 방금 말씀드린 것들 모두 다 갖고 있는 환자분이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엑스레이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좌측 경관절의 전치환술을 시행한 분입니다. 예전에 이제 수술한 이후에 잘 쓰시다가 점점 팔이 안 올라가고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한 거였는데 잘 보시면은 어깨의 전치환술을 한 부위가 잘 맞아있지 않고 뭔가 제 위치에 있지 않은 모습, 아탈부라고 하죠. 어깨가 잘 맞아있지 않은 모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다 빠져버린 건 아닌데 분명히 잘 안 맞아있는 모습이 되겠고 그 이유는 엑스레이에선 사실은 모든 게 나오진 않지만 관절과 관절을 이어주는 폴리에틸렌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이 제 위치에 있지 않거나 빠져 있거나 그러한 경우에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CT 검사를 시행해보니 굉장히 이제 어깨 뼈가 많이 파괴가 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골 소실이 생기고 뼈가 많이 파괴가 돼서 없어진 것이 되겠죠. 왜 없어졌냐? 괴사가 된 겁니다. 인공관절 수술한 이후에 인공관절이 실패하게 되면은 뼈가 괴사가 되고 뼈가 사라지게 됩니다. 파괴성 관절병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원래는 뼈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깨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바로 견갑골에 해당이 되고 관절와에 해당이 되는데 관절와의 골소실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관절와가 다 골소실이 돼서 이만큼이 지금 없어진 것이 되겠죠. 정면에서 한번 바라보시면은 정면에서도 이 관절와가 거의 지금 다 소실이 굉장히 심하게 온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괴사가 심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었고 이제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수술할 때의 장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수술 장면을 이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제 어깨 관절을 째고 들어갔더니 검정색으로 굉장히 괴사된 조직이 크게 관절이 되고 요 하얗게 된 거는 바로 폴리에틸렌 구조의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인데 그 구조물이 빠져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게 전부 다 괴사가 된 조직들입니다. 그 괴사가 된 조직들을 꺼내보니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게 어깨 관절 내에서 다 괴사가 된 조직들이었고 또한 폴리에틸렌 구조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요렇게 검정색으로 된 것들에도 괴사된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깨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유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괴사 조직이 점점 쌓이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팔도 안 올라가게 되고 팔이 빠져 있으니까 안 올라갔던 것이었죠. 괴사 조직을 말끔하게 제거를 하고 새롭게 인공관절을 집어넣어서 새 관절을 만들었습니다. 수술 전후 엑스레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술 전에는 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을 했던 것이었는데 수술 후에는 이제 견관절 역행성 전치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생긴 모양을 보면은 여기는 이쪽 부위가 동그란데 수술 후 모양을 보면 반대편 부위가 동그랗게 생겼죠.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역행성 전치환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공관절을 시행을 하게 되면 환자분이 팔을 드는 힘이라든지 드는 각도를 완전히 좋아지게 개선을 시킬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괴사 조직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인공관절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역행성
경관절 전치환수를 시행을 해서 환자분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수술 전후 CT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술 전에 인공관절이 많이 망가져서 뼈가 이제 흡수가 되고 골이 소실이 돼서 없어져서 결손이 이만큼 생긴 건데, 이 결손된 부위에 뼈를 채워넣고 특수하게 생긴 저희 인공관절 모양이 있습니다. 비대칭적으로 골이 결손이 된 부위에 좀 더 크게 만들어진 관절와에 대는 금속판이 있는데, 그 특수하게 만들어진 재질을 써서 보강을 해준 거죠. 골 소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더 높게 돼서 보강도 해주고 뼈도 이식을 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였습니다. 수술이 굉장히 잘 된 모습입니다. 여기는 뼈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여기는 뼈가 꽉 차고 딱 맞아 있죠. 수술적 치료가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환자분은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 팔도 잘 들 수 있게 돼서 일상생활을 잘 복귀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심해서 봉합을 하는 회전근개 봉합술,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법과 인공관절 수술을 한 이후에 그 인공관절이 다 망가지고 괴사가 되고 뼈가 소실이 돼서 인공관절을 빼내고 괴사주입도 제거하고 뼈 이식도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인공관절로 되찾아주는, 다시 인공관절을 넣어주는 교정적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수술은 사실상 굉장히 성격을 달리합니다. 하나는 회전근개 봉합을 해서 살리는 수술, 하나는 이제 망가진 인공관절을 다 빼내고 다시 좋아지게 하는 수술. 성격이 매우 다르지만 목표점은 동일합니다. 사실상 환자분의 통증을 없애주고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아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수술법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어깨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수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적 치료는 환자분들의 기능이나 삶의 질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